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를 잘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살면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도 빛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살면. 또 미래의 어떤 후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멋있는 일들을 해놓고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미래에 혹 우리 후손들이 잘못을 했을 때라도 오늘 우리들의 그 멋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후회를 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리 조상들을 고맙게 생각할 거라.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봐야지 과거만 쳐다보고 미래만 내다보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난 그래서 역사학만 하는 사람도 난 좋다고 생각하고 미래학만 얘기하는 사람도 나는 잘못 본다고 생각해. 가끔 가다가 미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되고 아이고 미래학도 다시 시하고 역사학도 다시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인류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왔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야말로 불교적인 이런 그 중도의 입장에서 인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종발적으로 보자 하면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피할 수 없다는 그런 이치를 자꾸만 더 확신을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 불안불상, 불일불이, 불거불내라고 하는 이 8번 불자를 써가지고서 중도를 설명한 이 사상, 영수의 사상으로서 참 영수가 이 중도의 일을 참 많이 강조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은 제가 말로서 설명했지만 그 말로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중연의 여러가지 연의 화합으로서 성립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도 성립됐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어떠한 변하지 않는 고유의 자성이 있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그 인연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는 동안에 또 혹은 그 인연을 잘 간직하기도 하고 인연이 좋지 않는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묶어지면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 인연 없이 따로 뚝 떨어진 자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고유의 변하지 않는 성격, 고유의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자성이라고 그랬어요. 스바바는 그 스스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꼭 프로파티라고 하는 말 얘기하면 그 자성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프로파티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죠? 고유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재산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Man of property 그러면 무슨 뜻이지? 재산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Man of property. 프로파티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에다가 고유한 티 고유한 성격 이런 말이거든.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공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공이라는 것, 이걸 공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로는 슈냐라고 했어요. 공이라고 하는 슈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공이라는 것 그 안에다가 안달라인을 하시고 앞에는 콩이라고 하는 데다가 밑줄을 그시면은 슈냐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예요. 공하다, 텅 비었다. 슈냐다 그러면은 공이라는 것 명사가 돼버려. 명사가 돼버려. 공이라는 것. 명사에 공이라는 똑같은 한글 글자로 하나는 형용사를 나타낼 수가 있고 텅 비었다, 헛개비 같다 그런 말로 할 수가 있고 헛개비 같은 것, 헛개비, 텅 빈 거, 허무 뭐 이런 말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 슈냐하고 슈냐다하고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산스크리트를 알아야만 알아요.
슈냐와 슈냐다라고 하는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슈냐다. 슈냐다 따자가 붙으면 명사가 되잖아요. 추상명사가 됐어요. 공이라는 것도 또 공하다 이렇게 때려붙이는 공이 공공공공. 내가 늘 하는 얘기로 요새도 그 전화번호 안 팔고 있습니다만 이사를 와서 다른 번호가 돼 있지만 전화번호가 참 나빠요. 38 따라지. 388이 됐지만 38 따라지. 0293다. 0293. 0293 293번. 가만히 있다고 할까? 공을 이구서 살아. 나쁘잖아. 이거 나쁜 거야. 옛날에 사실 지금 공이 이구 사는 사람은 아닌데, 야, 그 전화번호가 참 재밌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 설명을 할 때는 참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어주니까 참 좋은 전화번호가 저한테 왔던 거예요. 공이 이구 산다. 그건 나쁜 거예요. 공 크다. 아무리 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다랗게 하고 금방으로 휘둘러가지고 콩 하고 써봤자 공을 이구서 살아가지고는 올바른 부처님 제자가 못했다. 지혜로운 제자가 못해요. 모든 사물의 실상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된 그 모습, 그것을 실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자의 본명에도 실상이 있고 여자의 본명에도 실상화, 실상 뭐 이런 거 붙일 수가 있는데 저 남은 하는데 거기 실상사라는 유명한 절도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실상이 뭐냐? 공이에요. 그 실상을 깨닫는 것, 그 공을 깨닫는 것을 중도 만디야마카라고 하며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러 진공묘유라고 하는 뭔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체 더러운 요소가 싹 다 빠졌으니까 진공. 그런데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더러운 요소가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훌륭한 요소들이 전부 거기서 다 생겨날 수 있다는 모든 훌륭한 것들이 다 거기에 간직돼 있어. 진공묘유. 묘자는 아주 불가사의하는 그런 유다에 진공묘유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허물음이 아니에요. 중간철학, 중도사상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중간철학의 기초 원리는 진죄와 속죄의 이제입니다. 늘 이걸 이제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얘기 안 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거, 그 잠정적이나마 있는 것을, 있는 거, 인연 따라서 있는 거,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저렇게 변화하고 하면서 있는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내 나이가 몇이냐,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학교는 어디 나갔지, 무엇을 전공했지, 내 취미가 뭐지, 뭐 등등 이 세상에 그 다른 인연관계, 누구네 집에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누구한테 공부를 했고 무슨 책을 읽었고 하는 게 다 인연관계 아닙니까? 그 인연관계라고 하는 것, 인연으로 전개되는 그 세계를 세속의 세계라고 부르겠지. 세속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히 아는 것, 제자는 깨달음이니까 그것을 속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또 동시에 진짜 실상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야? 그랬을 때 내 먹고 하는 것이 선사들이 준 커다란 문제가 있잖아요. 큰 문제가 뭐냐면 너 이 문제를 풀어봐? 안 납니다. 이 먹고 우리처럼 이 경상도 사람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이 먹고가 특수한 말인 줄 알았어. 먹고가 뭐야? 난 이 먹고 한국 글자로 보니까 시시마 그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가면은 다 이렇게 다 인연이 다 올라가면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아까 저 어디서
우리 저 청년부장이 오늘 저 같이 갔다 왔는데 제 어머니가 사리온 사람이 그래? 이름은 뭐예요? 성씨가 뭐예요? 평산신시요. 야, 그러면 뭐 사돈의 팔춤 되겠구나. 나도 사리온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한참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결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여튼 세속의 이면으로 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하다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요긴하지. 부처가 먹고 그랬을 때 부처 정말 그럴 때 요긴하게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긴한 거야. 조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값을치 안 나가는 거야. 그거 만날 붙들고 늘어지지 마. 내 마음을 발견해야지. 그거만 만날 붙들고 늘어진다고 내가 깨닫지 못해. 그렇잖아요. 부처 껴안고 잔다고. 그래서 제가 깨닫나? 그 암만 썩을 쳐도 썩을 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낫겠지만은 그러나 만날 이걸 붙들고 달려갈 때 자기가 노력을 하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실상은 뭐는 또 다르게 대답하면 네가 뭐냐? 조금 배우면 대수교를 소리 하다가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라고? 묵니다. 뭐 깊은 뜻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격할 때 꼭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왔다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가 극락인데 here is paradise. 여기가 극락인데 알겠어? 돌도 많고 나무도 많고 짐승도 많다. There are many things. 내가 번역을 한다고 many stones, trees 뭐 많다. 근데 자빠지지 말고 잘 가. Don't fall down here. Go in peace.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This is paradise. 여기가 세상이 이래 극락 세상이란 말이야. 여기 다른 데 생각하지 말라. 극락 세상에 저 하늘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이야. 여기 내 몸뚱 안에 내가 여기 사는 여기 현실이 지금 여기라는 게 지금도 되고 지금 여기가 이 파라다이스인데 내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인데 극락이나 천당이나 비슷한 말에 그런데 여기는 육조 중생에 들어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거기인데 사실은 그게 실상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와있지 않은 깨닫지 않은 사람은 몰라. 거기 와있는데 참 멋있구나.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말인데 시원한 정말 녹음이 우거진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나. 이 불국토구나 그런데 근데 뭡니까 무슨 대감산 그 대감사가 있는 그 산 쪽을 이렇게 가면서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계곡 보면 그 전부 불국토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그게 실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거기 동안도 많고 짐승도 많고 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나무도 많고 나무 뿌리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넘어지기 쉽다고 걸려서 자빠지지 말고 가니까 그제 넘어지지 말고 보다는 자빠지지 말고가 좋아서 이제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빠지지 말고 잘 가. 폴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사물의 실상이 공함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이제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파라마르타 사티야. 저쪽에 이 속죄를 삼브리지 사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최고 최상이라는 뜻, 제일 가는 뜻, 궁극적인 의미, 그것을 터득하는 것을 말하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네 가지 의거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네 가지 의거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거해야 될 것을 열거하면은 법에 의거하라.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둘째는 무엇을 말씀드렸는데 요의경에 의거하라. 불요의경에 의거하지 말라. 셋째로는 의의 의미, 깊은 의미를 따르지 말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지혜를 따라야지. 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지식에 따르지 말라. 이때 의미라는 말, 이 의미라고 하는 말, 깊은 의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냐 하면은, 깊은 의미라고 하는 말을 사물은 다 헛개비 같은 것이야 하는 거.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지. 그것을 먼저 더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 깨달은 사람이 덤으로 살 때 이건 정말 나 한번 죽었던 몸인데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되어야지. 그러니까 순탄한 길만 간 사람은 아마 세상을 제대로 잘 못 살지만 일찌감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인생을 더 꿋꿋하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순탄하게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어려운 그런 수행의 그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택해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알게끔 되는 것이죠. 자꾸 요새 우리는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군대도 안 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를 가지고 되게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봤어요. 어려운 역경을 겪은 사람일수록 참 존경할 만한 인품이 생기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은 하나 군대를 갔다 오게 됐지만 가출생을 갔다 오니까 틀렸더라고요. 지금 후회 방식입니다. 가출을 갔다 오니까 뭐 만들었냐면 걸만 만드는 데다가 고생을 제대로 안 해서 그리고 나쁜 사람들하고만 사귀었다가 한국 사람하고 사귀지 않아서 흑인하고 사귀고 무슨 미군 쫄병들하고 사귀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생각에 우쭐했었어요. 우쭐했는데 미국 놈들 나쁜 놈들아 반디 감정만 적극 생겨있어요. 난 나쁘더라.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정말 배우기도 하고 돼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운 생각, 반대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 근데 역시 천년의 초년명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나쁜 것은 뭐 장군이나 높은 사람들 집안에 가서 당번 노릇하는 게 제일 나쁜 거죠. 군대로 가면 그냥 제일 어려운 데 가서 이제 그 고생을 해야 하는 일찌감치 그런 호황한 짓을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만들어주는 사람을 그 집안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귀엽거든. 여행을 그리고 속죄라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인과관계를 위해서 말하는 진제를 전제로 하고 그러한 한계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삼불입지라고 하는 말,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전전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이러한 전전하는 것을 용수는 세속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용수가 유명한 귀절로 중론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수가 150년에서부터 250년까지 산 사람이기 때문에 반야신경 얘기할 때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두었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속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들이고 인연으로 생긴 법들, 인연으로 생긴 현상들 그것을 나는 아설즉시공 그것을 나는 헛개비라고 말한다. 슈냐 헛개비라고 말한다. 그것을 또 나는 가명이라고 말한다. 헛개비라고 했지만은 헛개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임시로 붙인 이름이야. 헛개비라는 거. 헛개비라는 공이라는 글자로 하면 조금 더 좋아 보이잖아요. 공을 이으면서 살지 말라. 공을 받들고서 공 하면서 공 팔아먹고 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승려들 공 팔아먹고 사는 사람 많아. 옷차림 가지고 옷이 그럴싸하게 공인 것 같거든. 그런데 그 속 안에 주렁주렁 달고 매달려 있으면 공 아니야. 다 내놔서야지 그게 공이지. 사실 그런 특권 있는 옷도 벗어버리는 것이 진짜 공이에요. 원래 대사가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듣권리는 옷이었거든. 그것을 그 당시 듣권리는 옷 버리고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 가자. 나더러 말하려고 하면 정말 산중에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깨끗한 분들만 남아게 있었으면 좋겠어. 극히 소수라도 아무나 가 있으면 안 돼. 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건 정말 말고기를 삶을 한 사람들만, 그러면서 또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셔야지 되는데요. 아무나 있어.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그러지 못할 바에 여기 나와서 일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가는 거야. 수시로 연수과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수련대를 절에 가서 살아야 돼. 절을 절대로 필요해. 승려도 절대 출가 승려 생활도 절대로 필요해. 절대로 우리도 해야 돼. 수시로 우리가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살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나 저 사람들이 또 여기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 일하는 것을 이것은 나쁜 것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일하라고 강조하고 자기가 와서 일해야 돼. 승복을 입고 와서 문둥이를 고쳐주거나 승복을 입고 와서 양로원을 하거나 또 혹은 그 불쌍한 사람들 곁에서 밥을 먹여주거나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을 보다는 얼마나 멋있을까 싶다. 부인이 보고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가면이라고 한다. 여기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이렇게 깨닫는 것을 중단하고 한다. 그래서 여기 공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중자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공, 가, 중 이 세 가지 세 글자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들 그것을 나는 공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진제로 말하면 실상을 말하라고 하면 공이다. 그러나 세속의 모습을 말하면 가다. 공하고 가하고가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깨닫는 것을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과 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깨닫는 이 지를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도 이미 계시겠지만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삼재계라고 하는데 세 가지 공으로 깨닫고 가로 깨닫고 중으로 깨닫고 그래서 지인제가 있죠. 속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총괄하는 중도 제일제가 있단 말이에요. 중도 제일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속이제는 둘이지만 둘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둘로 보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생활태도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식에 오기 전에 잠깐 이 용수가 이렇게 반야사상을 발전시킨 것 이것이 이제 이 유식사상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중간에 꼭 쉬고 가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아까 한참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을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으로 관련을 지어야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 모레가 있습니다. 아직 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심 사상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드렸는데 그 유식 사상의 기본 경전이 되는 것은 해신밀경이라는 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신밀경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여기 내용 전부 중요한 것은 다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맨 앞에는 그 목차를 적어놨어요.